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모는 미역국을 왜 먹었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모는 미역국을 왜 먹었을까요? 문헌에 보면 고구려 사람들이 산모에게 미역을 먹였다는 기록이 있고 조선시대에도 여러 문헌에 산모에 미역국을 먹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젖이 잘 나오기 때문인데 이것을 우리 선조님들이 경험적으로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요오드가 촉매 역할을 해서 분비물을 잘 시키게 하기 때문에 젖을 잘 분비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산모는 1주에서 3주 정도는 아기를 낳은 후부터 끼니마다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요오드가 부족하면 임신부는 사산이나 유산 그리고 아기를 낳더라도 저체중아가 생길 수가 있고 태어난 후에도 성장이 지연되고 지능지수가 저하됩니다. 어른이 돼서도 갑상선 종이 발생하고 또 갑상선 저하증과 여러 갑상선 질환이 증가합니다. 요오드가 부족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의 요오드는 약 1500 마이크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모가 하루에 3그릇을 먹은다면 4500 마이크로그램을 먹는 것이고 더 먹는 사람도 있죠. 5그릇 먹는 사람은 7500 마이크로그램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요오드 일일 권장량을 정해놨는데 19세 이상 성인 남자 150, 여자 150 마이크로그램 그리고 임신부는 조금 많습니다. 220 그리고 수유부는 290 마이크로그램 그래서 젖을 먹이는 수유부는 가장 많은 용량을 했는데 그게 290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산모들 많이 먹으면 7500 마이크로그램 먹이죠. 그러니 약 20배까지도 우리나라는 실제로 요오드를 많이 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애들, 이런 아기나 또는 산모들이 어떤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 지능지수는 세계에서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 서쪽 내륙 지역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내륙 지역이라 해산물이 귀하죠. 그러니까 요오드 섭취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갑상선 저하증이 생기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 이 요오드를 소금에 첨가해서 보급을 해서 요오드를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한 지역에서 이 요오드 소금을 거부했습니다. 그게 문화적인 이유인지 또는 그 지역을 차별하는 정부를 불신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요오드 첨가 소금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유산율과 사산율이 매우 높았고 어린이 성장이 아주 느렸고 5살 어린이가 달리기는커녕 서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앉지도 못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능지수가 현저히 낮아서 바보 마을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9년에 미국 의사 로버트 드롱이라는 의사가 바로 이분이신데 이분이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신 아주 석학이신데요. 이분과 중국의 보건부 관리들이 이 마을에 요오드를 공급할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것인데요. 그 마을을 공급하는 이 강물의 상류에다가 강의 상류에 이 다리 위에서 이 드럼통에다가 요오드를 섞어서 아주 조금씩 강물에 흘려보낸 것입니다. 여기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을 하면 그 마을의 이 농작물이 이 물을 가지고 농사 짓고 또 그 마을의 이 풀을 또 짐승이 뜯고 그 농작물이나
그 짐승의 고기를 먹으니까 요오드를 공급할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로 요오드를 그 마을에 공급을 했는데 결과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우선 이 동물 양 사산율이 절반으로 감소했고 또 사람의 신생아 사산율도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5살 아이 키가 평균 10cm가 커졌고 아이들의 지능 지수가 평균 16이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이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바보 마을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났습니다. 매우 중요한 요오드 기능이 무엇이냐면 이 엄마 뱃속 태아기 때부터 출생 후에 청소년기까지 키 성장과 두뇌 성장을 요오드가 촉진합니다. 뇌에서 분비하는 수십 종의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뇌 발달을 촉진합니다. 뼈와 근육 성장을 촉진합니다. 여기 이 갑상선이 있고 뇌가 있는데요. 뇌에서는 이 갑상선을 자극하는 TSH 또 TRH 이게 나오고 여기서는 이 T4, T3라는 갑상선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것은 온몸으로 가서 호르몬 작용을 할 뿐 아니라 뇌에 가서도 작용을 합니다. 어떤 작용을 하는가? 뇌 신경세포가 성장하고 발달하도록 돕고 뇌에서 여러 가지 수십 종의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뇌의 발육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태아의 성장과 발육을 보면 임신 기간을 3등분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1기 때는 엄마의 갑상선 호르몬이 태반을 통해서 아기한테 가서 아기의 몸과 뇌의 발달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2기부터 3기까지는 태아의 갑상선에서 생성된 갑상선 호르몬 이것과 엄마의 갑상선 호르몬이 같이 작용을 해서 태아의 몸과 뇌 발달을 촉진합니다. 여기 태아의 초음파를 보면 목이 부풀어 있죠. 여기서 갑상선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태반을 통해서 요오드가 태아에게 공급이 되어야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 임신 기간에 요오드가 부족하면 태아의 몸 성장도 지체되고 뇌 발달도 저하됩니다. 따라서 유산, 사산, 저체중 출생아 또는 지능 박약 아이가 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요오드는 임신 기간 내내 태아의 신체와 뇌 발육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지능 박약 아이의 출산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산모에게 충분한 요오드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출산 후에도 청소년기까지 뇌 발달과 신체 발육에 꼭 필요합니다. 성인들도 물론 평생 동안 요오드가 필요합니다. 지금 아이들을 보면 미역국이나 생선 등은 싫어하고 대신에 육고기나 가공식품 이걸 주로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오드 섭취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각종 생활용품 속에 포함된 브롬, 불소, 염소 또한 중금속 이런 것들이 요오드 기능을 방해합니다. 그러니 더 요오드가 부족한 이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환경오염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산물 역시 여러 중금속이나 오염물질에 포함되어 있어서 마음껏 먹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적당한 요오드, 셀레늄, 아연 이런 보충제 섭취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오드는 이미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또는 과거에 갑상선 질환을 앓았던 그런 병력이 있으신 분은 드시기 전에 의사 상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간중간에 이 요오드 농도 검사가 가격이 저렴하고 또 간편한 소변 검사이기 때문에 이런 검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흔하지는 않지만 요오드를 계속 먹었을 때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는 기능 항진증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들을 드실 때는 기능학 의사와 상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의 건강을 내과 의사 사이먼이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